오케이.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성은 이제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점심도 먹었고요. 그죠? 오전에 2시간. 오후에는 이제 3위 조합으로 가려고요. 약간 축구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심 한번 드시고, 그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쯤은 이제 괜찮을 만한 이제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빅브레이크 20분짜리인데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구성에 따르면 3시 10분부터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3위 조합인데 빅브레이크 한번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고요. 그러면 같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논의하던 부분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형태소 뭉치죠. 그런데 이 형태소 뭉치들에서 우리가 어휘에 따라서 정수인 코딩으로 바뀌었는데 그림 2-1번에서는 이 정수인 코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별이 6이에요. 하나가 6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휘집합에서 우리가 인코딩을 수행했다면 요 각각의 단어들은 이제 고유한 그런 이제 색인 번호를 이제 부여받는데 여기서는 666-14111-111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요거는 그죠? 도수입니다. 도수. 그죠? 별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백 오브 워즈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 뭉치들의 형태소들의 이제 도수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벡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그럴까요? 이런 이제 가정은 이런 그 도수 벡터라고 부를게요. 이 도수 벡터로 변환하는 것은 주제는 단어 빈도에 뭔가 주제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서는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현재 문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문서를 보시면 이 어휘 집합 있고 이제 형태소 이제 도수를 이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원래 문서를 복원하지 않고 형태소 도수를 이제 보겠습니다. 형태소 도수를 보시면 나랑 너라는 단어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등장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높게 등장해요. 그러면 이것의 원래 문장을 복원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뭘로 추측할 수 있나요? 뭔가 이제 나와 너와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의미가 반영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나와 너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등장의 빈도 자체가 뭔가 문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뭔가의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영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좋아, 재밌어, 뭐 엄청나,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면 뭔가 긍정적일 거고 아, 지루해, 재미없음,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면 다 안 읽어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망이라든지 어떤 모형이 해주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와 출력된 데이터가 모종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런 가정이 올바를 때 매개 변수가 매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기존에 전달해 주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정수 시퀀스입니다. 이런 정수 시퀀스는 출력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이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입력과 출력은 수치형 변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도와 속도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RGB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이 연속형인 경우 회귀 분석의 대상이고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를 수행합니다. 출력이 아닌 입력 특성도 범주형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수치로 표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RGB를 각각 0, 1, 2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 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숫자 모두 의미를 대표하는 표기인데 이러한 표기는 올바른 의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012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처럼 올바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작거나 초록색은 파란색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정수인 코딩의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예시랑 맞춰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변수가 가능한데 이런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휘집합에 이제 속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이 나, 초록색이 너, 그리고 파란색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제 보시면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0을 너한테 1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 2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보다 너가 크고 너보다 사랑이 큰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를 수치형으로 바꾸면 이 모형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사용자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0을 주면 뭔가 그 함수의 입력으로서 0이 들어왔을 때 이 출력이랑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걸 알아내야 돼.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적당하게 나오는 값이나 할당한 거예요. 모형. 근데 쟤는 이게 도대체 왜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해서 얘가 알겠어 해서 훈련 데이터에 맞춰서 뭔가 알아냈어. 그러니까 90점까지 올라간 겁니다. 훈련 데이터.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너가 배 나왔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이제 모형한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의미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달해 줘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를 전달해 주고 나서 찾으러 가면 찾긴 찾는데 새로운 데이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RGB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0번, 미국이 1번, 일본이 2번이다라고 하면은 이 의미가 과연 이런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숫자를 할당한 거죠. 어떤 뭐 선호나 뭐 하여튼 대단히 임의적인 이제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뭘 수행하냐면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수치로 표현되면서도 대소관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원하드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각각 직교적인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려면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만큼 차원이 필요합니다. 즉, RGB 세 가지 값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값은 3차원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R 값은 100, G 값은 010, B 값은 00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서 직교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고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은 다른 모든 값들과 다름의 정도가 동일합니다. 즉, 빨간색을 나타내는 벡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벡터와 다름 정도가 동일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각각의 값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할 때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핫이라는 명칭은 단위 벡터의 값에서 오직 하나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범주형 변수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값으로서 이제 할당될 수 있다면요. 그런데 텍스트에서는 이런 변환이 그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어휘 집합이 아주 단촐하게 3개라고 하겠습니다. 어휘 집합의 크기가. 그러면 이제 개랑 강아지, 고양이를 아까 이제 RGB에 비유하자면 그죠? 얘를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이런 대소관계의 의미가 생겨버리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아까 배운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되겠군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개는 100, 강아지는 010, 고양이는 001인데 이 1의 위치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없고 다만 서로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1의 위치가. 그죠? 이렇게 되면 개랑 강아지라는 벡터가 완전히 직교적이 되고 개와 고양이의 벡터가 완전히 직교적이 되고 고양이와 강아지의 벡터가 완전히 직교적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소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수인 코딩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텍스트에서는 이런 거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개랑 강아지가 완벽하게 다른 의미를 갖는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그 영상 처리해서 조교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또 소개해야지. 우리 집 강아지 못 찝니다. 10살 넘었는데 10살 이후로부터는 나이를 안 세고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10살 이후로는 나이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그 기대는 부인의 유기견을 이제 구조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결혼하면서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고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집 개를 아이고 우리 강아지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야 개야 저똥 싸고 막 이러면 야 개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슷한 단어잖아요. 비슷한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아까 RGB라든지 뭐 한국, 미국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걔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걔랑 고양이 어쨌든 표기가 다르잖아.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그냥 각각의 단어들이야.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원하는 코딩이 맞을 텐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맞지 않다면 또한 이런 그 인코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 결론은 빨리 얘기해봐. 결론은 길고 복잡해. 그래서 이제 오일이 이제 필요한 건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형태소 뭉치죠. 백오브 워즈를 이제 우리말로는 제가 형태소 뭉치라고 할게요. 예, 형태소 뭉치에 대해서 이 형태소들의 이제 도수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의 빈도 자체에 뭔가 주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형의 수정을 좀 가하겠습니다. 아까 문서 분류 모형이 이제 담긴 셀을 약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하고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바로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 이 셀을 복사하시는 게 가능해요. 셀을 통째로. 그러면 셀을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이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분류 모형인데 이번에는 이 문서 분류 모형을 도수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수 벡터 변환층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이제 하는데 요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그 계층을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정이 이제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놈 토큰즈 이것은 이제 어휘 수를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다음과 같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모드는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휘수라고 하는 것을 이 문서 분류 모형이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어휘수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그 레이어즈에서 이제 카테고리컬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요것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이제 수정하시고 나면 이걸 돌려보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문서 분류 모형에다가 이제 어휘수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휘수를 전달하는 겸 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아까 이제 IMDb에서
트레인 테스트를 이제 가져오는데 어휘수를 이제 위로 그 화면을 전환하면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휘수를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 IMDb에서 그 살펴봤을 때 실제로는 이 어휘가 8만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8만 이제 8천여 개가 있었어요. 아이고, 누가 메모리 누수가 있는 건가? 아마 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죠? 화면 공유 해제하니까는 잘 되네요. 다시 이제 그 화면 공유 하지만 필요하니까는 했고요. 아이고, 아으, 으, 으, 이거 줌 앱을 다시 좀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버리면 회의방이 종료가 되겠네요. 안 되겠구만. 일단 그 먼저 그 메모하고 좀 다시 이제 해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1번부터 원래는 이제 8만 8천여 개인데 이게 보니까 이 번호의 순서가 자주 사용되는 이제 빈도에 따라서 이제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있는 단어들은 아주 지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많이 활용되는 어휘들을 가지고서 이제 제안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모형 이제 훈련된 결과를 보고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어휘수가 너무 길어지면 역시나 이제 이 차원 자체가 너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수 벡터로 변화를 하면 이 도수 벡터의 차원 자체가 어휘의 개수만큼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어휘를 전체 8만 8천여 개로 다 하면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의 대부분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벡터를 이제 너무 많은 어휘를 사용하면 아까랑 비슷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어휘수를 이제 한 10,000개 정도로 제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이 쉐입은 이제 문서의 최대 길이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휘수만 이제 제한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에서 입력이 도수 벡터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되는데 요게 그 S by V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S by V 자리가 은닉층으로 들어가서 수행이 이제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실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정하실 게 없고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음. 카테고리 여기 오타가 왔습니다. 카테고리컬이 아니고 카테고리 인코딩입니다. 오타. 이 자동 완성 제한을 이제 그 챗GPT 요 코파일럿의 자동 완성 제한을 받았는데 그 자동 완성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되는데요. 그나저나 이제 메모리 관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 모델을 지금처럼 하나의 노트북에서 계속 생성하시면 이 모형이 계속 이제 쌓입니다. 그럼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 케라스 이제 백엔드에서 클리어 세션을 통해서 계산 그래프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 모듈에서 실행하실 때는 이제 모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노트북에서 수행하실 때는 이 케라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모델을 구성하면 계산 그래퍼가 막 여러 개가 쌓이면서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진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하는 시점에서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랑은 이제 별 상관없고요. 아, 참. 여기서 그 이 데이터를 트레인 텍스트랑 트레인 레이블즈로 다시 받아주는 부분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휘수를 이제 제한하게 되면 이 어휘수의 범위를 넘어가는 값들은 그냥 언노운으로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패딩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요 트레인 텍스트와 테스트 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다시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앞서서 위에서는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요번에는 그 화면 전환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서의 최대 길이는 변함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완결성을 위해서 이 문서의 최대 길이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3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시 한번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형을 돌려서 이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시간값이 실시간으로 갱신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드롭박스에서 보시면 웹사이트가 이제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실 수 있죠. 보면 네, 그럼요. 자,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일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설을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냥 이제 호 그렇지 이건 아니고요. 그죠? 해설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잘 진행됐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이제 아까와의 차이점은 딱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랬는데 뭐 어휘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한했고, 먼저 이제 이 서머리를 한번 보시면
카테고리컬 인코딩에서 그 10,000차원짜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도수 벡터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게 x1, x2 이런 것들이 요 어떤 임의의 x는 어떤 형태소의 도수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어떤 어휘에 대한 이제 도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휘 집합입니다. 그래서 x1이 몇 번 등장했습니다. x2가 몇 번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도수 벡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수 벡터가 이제 우리가 지정한 이제 어휘의 이제 개수만큼 형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원래의 88,000여 개를 수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거의 다 0으로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역시나 이제 너무 커지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도 작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 정도로 이제 줘봤고 그래서 이제 이 만 개를 256개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500만 개의 매개 변수가 생기는데요. 이 수치는 10만 어휘가 많이 아니고 이제 어휘가 이제 참 만 개죠. 만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인데 요거는 제가 곱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560 이제 2,000이 이제 256만 개 더하기 256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수치가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질문이 이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만차원을 256차원으로 축했다는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그게 적절한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 이케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막 애기랑 이제 같이 막 부인이랑 쇼핑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코드 9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무슨 일이지? 코드 99? 빨리 탈출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이게 뭐 비상 상황에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였으면 저렇게 뭐 코드 99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먹어. 그 먹던 먹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인도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어요. 코드 99가 뭔지. 그 보니까는 미아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손님들이 대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손님들한테 알리는 상황보다는 직원들끼리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직원 여러분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출입구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행동을 해야 되니까 효과적인 축약된 표현으로 바꾸는 게 코드 99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참짜리에도 어휘가 만 개인데 어떤 문서가 모든 어휘를 한 번씩 다 사용하는 문서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이런 표현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 256이라는 수치는 제가 어떻게 짐작을 한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문서의 길이가 한 200여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훨씬 작거든요. 도수 벡터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그 정도쯤에서 압축을 하면 적절한 압축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추정이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실험 결과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동일한데 다만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여기서 이제 아까와 달리 이제 많죠. 내비가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했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좋아하잖아요. 에큐러시가 아까와는 달리 100점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99점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 점수가 만약에 연습 문제만의 점수였으면 의미가 없는 점수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87수준, 88수준 최고 수준에서는 올라갔죠. 아까는 분명히 이게 50점대였잖아요. 근데 88수준까지 최고 단계에서 8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활동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망이 아무리 그 능력 있고 잘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데이터에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경망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빅4에서는 정수 시퀀스 상태를 그대로 모형에 넘기니까 이 정수 시퀀스들과 그 의미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수 벡터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도수 벡터에는 그 단어의 빈도와 등장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는 모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렇지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구나 내가 알았어 하고 모형이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환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러면 이제 요 카테고리컬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얘를 좀 끄집어 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모형은 성공적으로 이제 동작을 이제 한 걸 확인을 했는데 이 카테고리컬 인코딩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계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독립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단쯤에 새로운 코드를 하나 삽입을 하시고 이제 도수 벡터 변환기 이렇게 이제 부를까요? 그리고 이제 요 도수 벡터 변환기를 그냥 모형에 이제 삽입하지 않은 채로 이제 독립적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즈 카테고리 인코딩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넘 토큰즈를 아까 예문 단어 사전으로 이제 해볼게요. 이제 이건 이제 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 모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수 벡터 변환기에 도수 벡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 이 형태소 목록을 바로 전달하면 안 되고요. 정수 시퀀스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시퀀스로 형태소 목록을 바꿔주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는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없으면 unknown으로 처리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런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야 이제 숫자가 되고 숫자가 돼야 이제 도수 벡터 변환기가 이제 숫자를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이제 해봤죠. 3이 두 번 등장하고 너가 이제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정수 시퀀스를 이제 도수 벡터 변환기로 변환기 이제 입력으로써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넘파이 이제 배열로 좀 바뀌어줘야 돼요. 다시 화면 공유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필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수행했는데 그럼 이제 도수 벡터 변환기가 도수 벡터를 이제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도수 벡터를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